2026년 새해 초부터 미국은 체제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 세관 집행국 아이스를 중심으로 한 내부 통제 강화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은 국제 정세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울려 퍼진 아이스 요원의 총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기억을 소환하며 미국 전역에서는 시위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카라카스에서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의 소식은 남미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는 이 폭풍 같은 변화들 속에서 어떤 흐름을 잡아갈 것인지 오늘도 스티브 왕부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인사드립니다. 네, 장로님 새해부터 미국이 시끌시끌합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하면서 베네수엘라를 점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지난 7일에 아이스 요원의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번엔 좀 사태가 좀 심각해지는 분위기 같은데요. 네. 이 지역이 예전에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상흔이 남은 곳이라 파장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올해 첫 방송이라서 네.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한인들이 설이면은 습관적으로 하는 세배. 네. 세배가 과연 성경적인가?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며느리에게 손녀에게 세배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배 얘기는 내년에 해야 될까요? 내년까지 구정이 있습니다, 장로님. 그죠. 저는 부정을 세지 않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기회가 되면 네. 그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위 상당히 좀 정부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거에 네. 대해서도 거기서 이란 국민들이 Thank you Trump를 외치면서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네. 국민들이 Thank you Trump.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그 삶을 힘들게 하는 정부들을 이제 제거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도 특히 이번 주에 굉장히 큰 그 이슈가 되는 것은 미네소다주에서 있는 그 아이스 요원이 한 그 시위대를 한 명을 총살한 것이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네소다주는 최근에 이 사건 외에도 상당히 많은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미네소다주에서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소말리아 그 이민 커뮤니티 약 10만 명 정도가 산다고 하는데 그들이 유권자로서 똘똘 뭉쳐서 미네소다에 선출되는 그 선출직에 있는 정치인들을 상당히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이 이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그래서 네. 지금 오늘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이게 많게 보면은 피해액이 $10 billion을 넘을 것 같다. 이제 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 아이스가 이제 미네소다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캠페인하는 가운데 지난 정부가 국경을 열어놓고 거의 2천만 명에 가까운 불법 체류자들을 입국시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렇게 입국된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는 각 정부에서 범죄자들 혹은 마약을 밀수하는 사람들, 인신매매하는 사람들, 미국의 안전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부터 먼저 색출을 해서 추방을 시키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우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대선 때 선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정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들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스의 활동에 대해서 극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조직적으로 아이스의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professional agitators 그러니까 그 직업적으로 누군가에게 재정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사실은 그 미조리주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쫓아와가지고 이게 그들이 그 만들어놓은 앱, 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아이스가
자기가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서로 알립니다. 네. 알리면 쫓아다니면서 차로 방해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그날 그 아이스가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길을 막고 차로 길을 막고 이제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났을 때에 당시에 그 아이스 요원들이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이제 주택지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자신의 차로 아이스 차량 앞에 가로막고 4분 정도 이제 막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스 요원들은 이 사람을 그날 다른 장소에서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recognize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서 내리라고 이제 체포하려고 그랬죠. 방해하니까 비키라고 해도 차를 비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도 경찰이 우리를 세워서 차에서 내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순종을 하죠. 네. 순종 안 하면은 상당히 뭐 체포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네. 그같이 너무나 쫓아다니면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분을 체포하려고 내리라고 하니까 이분이 내리지 않고 차를 뒤쪽으로 조금 백업했다가 제가 비디오를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에 아이스온이 있는데 그 요원을 향해서 이제 엑셀레를 밟아서 차로 발진을 합니다. 발진하니까 이 요원이 피하면서 총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쏜 것은 아니고 네. 이제 자신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스를 반대해서 이렇게 시위하는 분들이 차를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네. 그런 트레이닝을 받고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분이 총을 쏘신 분이 몇 개월 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뭐 숨을 받으니까 이제 수술을 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차를 세워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오지 않고 차를 뒤로 뺐다가 자신을 향해서 오는 것을 보고 정당 방어로 쏘았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미네소다 주와 미니애폴리스 이 사건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당일 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다. 네. 그리고 이 총을 쏠 때 아이스온이 그 여성을 향해서 총을 쏠 때에 트럼프의 손이 그 총에 같이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트럼프의 정책과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선동적인 그런 이제 표현을 쓰면서 시장과 주지사가 그날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이스온들 보고 너희들 꺼져라. 욕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네. F-word도 쓰면서 굉장히 심하게 꺼지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네소다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엄청난 소란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 사건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또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소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염려를 하게 됐죠. 예, 그런데 선출직인 시장과 주지사가 지금 이제 여러 면에서 좀 궁지에 몰려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패적인 그런 이슈들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는데 잘됐다 싶었는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이스온은 사실은 연방 경찰입니다. 네. 연방 이민 경찰이거든요. 네. 경찰인데 아이스온을 마치 적과 같이 표현을 하면서 그들을 악마시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런 소요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상당히 좀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즘은 뭐 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 비디오를 찍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화면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보면은 어떤 화면은 보면은 각도에 따라서는 앞에 있던 차 앞에 있던 요원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왜 도망간다고 총을 쏘느냐. 근데 총알이 차를 관통한 것을 보면은 옆에서 총알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윈시올드 운전대 앞에 있는 창문 네. 앞 창문을 통해서 이제 총알이 날라와서 죽게 된 것. 그렇게
앞으로 조사는 이제 FBI가 연방 요원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FBI가 그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 주지사와 시장은 이것을 우리가 조사하겠다, 우리도 조사를 포함시켜 달라. 그렇지만은 법적으로는 이제 그 트럼프 연방 정부의 입장은 이거는 법적으로 연방 요원에 관련된 요원이 관련된 그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연방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다. 이제 네.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시장과 주지사는 우리는 너희들을 못 믿겠다. 실제로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그 자기 주민들 앞에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믿지 못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시키라. 우리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 지금 이것이 이제 그 아직까지 그 지난번에 우리 본 그런 소요로 발전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제 포틀랜드라든지 다른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주들에서는 이제 이 똑같은 생각으로 이제 반 트럼프 반 아이스 시 집회가 계속 이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오늘인가 그 오레곤 포틀랜드 시에서도 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아이스 요원들은 그분들은 연방 이민 경찰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들을 이제 그 싫어하는 그 이 민주당 측의 정치인들의 생각은 그 불법 체류자들도 우리의 한 커뮤니티의 멤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체포 당하는 것을 뭐 이렇게 막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그 아이스원이 그 이렇게 험한 상황을 이렇게 막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이 민주당 그 정치인들이 시도 그렇고 이제 sanctuary city, sanctuary state 이런 그 민주당 시나 주들이 불법으로 입국을 해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아이스 요원들이 이게 넘겨주면 되는데 네. 넘겨주는 대신에 도리어 풀어주는 커뮤니티에 풀어주는 네. 그러니까 아이스 요원은 어쩔 수 없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네. 그들을 쫓아다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그냥 그 순수한 시민들이 아니고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그 아까 말씀드린 professional agitators. 그 이 비디오에 보면은 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아이스원을 상대로 조롱을 합니다. 네. 굉장히 조롱하고 약 올리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시장과 그 주지사는 아이스가 이거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이게 이 아무런 그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죽인 것 같이, 그러니까 반 경찰 그리고 이 agitator 이 그 시위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그리고 시경찰과 주경찰에게 아이스의 활동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도 말고 보호해주지도 말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주택지였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집에서 누군가가 그 경찰에 전화를 했겠죠. 그런데 네. 아무도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둔 거죠. 그러니까 방치해 두면은 시경찰도 오지 않고 주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주 격렬하게 그런 그 시위하는 사람들과 아이스 요원들과 이게 거칠게 부딪히는, 그리고 결국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아이스의 활동이 미국 사회 전반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민주당, 공화당의 이민 정책의 그런 체제 충돌을 상징하는 이제 아이콘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그 민주당 정부 4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경을 열어놓고 그렇게 뭐 많게는 2천만, 적게는 1,000만에 달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서 계속해서 4년 동안 국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어떤 그 과거의 행적을 가진 사람인지 범죄자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지 않고 네. 막 이렇게 입국을 시킨 상황에서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면은 아마 그들의 생각은 그걸 겁니다. 아무리 그 4년 동안 트럼프 정부가 이들을 추방시키려고 색출을 하고 그래도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으니까 한 반쯤은 남아있겠지. 혹은 뭐 큰 그 숫자가 남아있겠지.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우리 정당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슈가 상당히 그 여러 이슈들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그 올해 그 지난주에 1월 1일 그 뉴욕시와 시애틀시의 시장으로 취임한 분들이 이제 마르크스주의 공개적으로 자신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네. 뉴욕시와 시애틀시의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그분들은 성인이 돼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굉장히 그리고 흑수저가 아니고 금수저인 그 사람들이 그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에 굉장히 빠져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선출이 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그 한 사람은 동부에서 한 사람은 성부의 서부에서 앞으로 시장으로서 그 노골적으로 미국에서 과거에 보지 못한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이제 쓰겠다고 네. 이제 굉장히 그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상황은 지난 250년 동안 그 미국의 그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져 왔는데 굉장히 좀 그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이제 이 사회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와 이렇게 표면화되면서 또 이제 그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는 이번 상황에 보면은 연방 정부를 트럼프 정부를 굉장히 마치 적을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 말의 표현도 그렇지만은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하고 추방시키는 업무는 그 연방 정부가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우리는 아이스 요원들이 우리 주에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 원치 않는다. 꺼져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아이스 요원들은 그들이 하는 그 이민경자들이 하는 그 업무는 법적으로 연방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어느 주에도 어느 시에도 그들이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정부까지 나서서 방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마치 미국 국민이 아닌 듯이 경찰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않고 아이스 요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시위대가 훨씬 더 숫자가 많으면은 압도를 당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는 아이스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요원을 파괴해야 되고 그러면 더 많은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시위다들이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관찰만 하는 그런 그 순수한 시민들이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트레이닝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이 차를 아이스온을 상대로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었다고 그럽니다. 네. 3,200%가 늘었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훈련을 받은 거죠. 훈련을 받아서 차를 이번에도 보면은 그 비디오를 잘 보면은 확실하게 차를 무기로 삼는 아이스온을 상대로 무기로 삼는 그런 모습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앞으로 그 어떻게 발전될는지 아직까지는 이제 지난번에 본 그런 상황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지만은 네. 계속해서 정치인들이 그런 그 발언들을 선동적인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정부와 아이스 요원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정부는 아마 이것을 중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지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대선 때 그런 그 공약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주온 업무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미국이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큰 어떤 소요가 생길 것인지 어떻게 번질 것인지
참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조사 결과가 어떤 결과로 진행될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2026년이 시작하자마자 1월 3일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서 뉴욕으로 압송하고 베네수엘라를 점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정에 대한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점령이라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인 것 같고 네. 군이 점령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은 다 철수했죠. 네. 그래서 작전 시간은 뭐 한 5시간 정도 그 전에 엄청나게 준비는 많이 했겠죠. 네. 이 CIA 요원들이라든지 많은 요원들이 작전 시작 전에 이미 이것은 준비한 것은 뭐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마두로 정부도 이제 그런 작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 좀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이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마두로에게 많은 경고를 공개적으로도 많이 했고 비공개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떠나라 그런 말을 많이 했죠. 네. 그런데 떠나면은 떠나게 해주겠다 이제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협상을 마두로 측에서도 협상을 시도하면서도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전혀 그런 어떤 협상을 끝낼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게 이런 작전을 한 이 공식적인 이유는 이제 계속해서 미국의 마약을 밀수하고 그리고 인신매매 이런 범죄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경고를 했고 계속해서 중단하라고 했지만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계속 해왔고 네. 그런 면에서 미국 국민을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혹은 미국 국익을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 요원들이 동료가 돼서 동원이 돼서 5시간 만에 아주 깔끔하게 작전을 네. 끝내고 한 명도 미군 측에서는 사상자가 없는 네. 그래서 정확하게 36년 전에 1월 3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파나마의 당시 노리에가 대통령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네. 그때도 미군이 들어가서 그걸 생포해서 결국은 그런 재판을 받고 미국에서 수감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 유럽에 가서도 프랑스인가에 가서 또 수감 생활을 했고 파나마 감옥에서 죽었는데 정확하게 3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는 미군이 사상자가 아마 30몇 명 아마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그러나 이번에는 한 명도 그렇게 미군 쪽에 희생자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군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제 준비를 한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오늘도 지금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많은 오일 컴퍼니들 그들을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뭐 우리가 이제는 아는 것 같이 전 세계에서 오일에 가장 많은 저장하고 있는 네. 오일을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오일을 가지고 있는데도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차베스 정권 그다음에 마두로 정권으로 인해서 이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굉장히 빈곤한 가난한 생활을 계속해 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이 저장돼 있는 그나라에 저장돼 있는 오일들을 개발을 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국민들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미국도 혜택을 보는 네. 이제 그런 일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현재 마두로 정부는 제대로 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된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마두로를 제거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과거의 부대통령 그리고 네. 국방장관 장관들 이런 사람들도 다 사실은 감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나 미군이 들어가서 한 나라를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생각은 아마 이대로 두면서 가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정부를 축출시키는 이제 그런 조금 과도기적인 시간을 좀 겪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모양으로 비판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있는데 당장
미국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고 그러나 그 대신에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하나의 총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미국의 그 나라에 상주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정부는 남아 있는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오고 있고 네. 그리고 아마 그 지금 그 대통령과 하고 있는 이분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트럼프의 생각은 결국은 이 과도기를 지나서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그 지도자를 민주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나온 뉴스에는 이제 이 베네수엘라 유전 복구 비용을 미국 세금으로 이제 환급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소식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그 오일을 지금 이 마두로 정부가 쿠바에도 공급하고 네. 중국에도 공급하고 러시아에도 공급하고 이게 싸게 미국에 반대되는 국가들 적국들에게 공급을 해왔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그러면서도 워낙 이 오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엘살바도르에서 그렇게 많은 기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세기 초인데 그 후에 많은 그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개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 두 번씩이나 이 사회주의적인 정부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국영화를 하면서 다 이렇게 뺏겼죠. 뺏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미국 오일 컴퍼니가 오늘 그 백악관에서 회의를 했지만은 상당히 좀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보장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엘살바도르 현 정부와 지금 미국 정부가 합의를 본 것은 지금부터 이렇게 개발되고 판매되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에게도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엘살바도르 국민들에게도 돈이 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힘들어지는 것은 쿠바와 옆에 있는 콜롬비아. 쿠바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쿠바는 지금 이제 어떻게 이 엘살바도르 정부가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무너지지 않을까. 현 정권이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엘살바도르만이 아니고 그 쿠바를 포함한 중남미, 남미,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에 중국과 소련이 많은 공을 들여왔거든요. 네. 특히 중국이 굉장히 자신들의 그 자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트럼프는 중국의 영향력을 이제 제거시키겠다.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시키겠다는 이제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최근에 일어난 이슈들을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께서 자세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